성관계가 일찍 끝나는 사람을 보고 토끼 같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토끼가 어떻길래 일찍 끝나는 사람을 보고 토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토끼의 교미 시간에 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리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평균 교미 시간은 3초라고 하는데 제일 길게 짝짓기를 하는 토끼는 4초를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사람을 보고 토끼 같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토끼의 교미가 빨리 끝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동물 세계에서 아주 약한 약자에 속합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거나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3초 안에 해결하는 것이죠. 바다의 귀염둥이를 떠올리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물개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귀염둥이 이미지를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물개가 펭귄을 성폭행하고 심하면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개는 발정기인 6에서 7월에 수컷 한 마리가 암컷 50에서 100마리를 거느린다고 합니다. 물개가 진정한 일부 다처제인데요. 수컷은 번식기일 때 먹이를 먹지 않고 많고 많은 암컷들과 교미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컷 물개가 의자왕처럼 많은 암컷 물개들을 거느리는 것은 아닙니다. 번식기가 찾아오면 수컷들의 경쟁이 시작되죠. 수십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의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수컷들은 암컷들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수컷은 평생 짝짓기를 해보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다 죽는다고 합니다. 수컷 물개는 많은 암컷들을 거느릴 만큼 엄청난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암컷들로 만족이 안 되었는지 펭귄에게 이종교미를 시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수컷 물개들은 교미를 마치면 펭귄을 돌려보내줬지만 괴상한 물개가 등장했습니다. 한 수컷 물개가 펭귄을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펭귄을 성폭행한 증거를 말하자면 원래 물개는 펭귄을 사냥하고 잡아먹긴 합니다만 짝짓기 후에 죽이고 잡아먹는 건 왜 그러는지 전문가들이 봐도 의문투성이고 밝혀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엄청난 식욕과 성욕 때문에 최악의 동물이라 불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몸 길이가 6에서 10m로 엄청나게 길고 몸무게는 100에서 300kg 정도의 거대한 동물입니다. 바로 아나콘다인데요. 수컷 아나콘다는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혀를 내밀며 암컷 아나콘다의 페로몬과 성호르몬 냄새를 맡아 찾아다닙니다. 암컷 아나콘다를 찾으면 특이한 구애가 시작되죠. 여기서 아나콘다의 엄청난 성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짝짓기를 위해 암컷 한 마리를 수컷 12마리가 몸을 베베꼬며 일명 교미공을 만듭니다. 직접 보면 너무나 기괴하다고 하는데요. 아나콘다의 짝짓기가 왜 1차 다부제로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나콘다가 제약의 동물로 꼽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물론 설명한 아나콘다의 짝짓기 행위들 때문일 수 있지만 이유는 바로 짝짓기 시간에 있는데요. 아나콘다의 짝짓기는 시작하면 무려 4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4시간 차이도 아니고 4주 동안 짝짓기를 한다니 적잖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못생긴 생물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이 생물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아기인데요. 아기의 짝짓기는 매우 심오합니다. 아기는 심해에 사는 생물인데 심해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렇기에 수컷 아기는 페로몬 냄새를 통해
암컷을 추적하여 암컷을 찾아냅니다. 암컷을 찾아낸 수컷은 배를 물어 상처를 낸 뒤 결합한다고 하는데요. 암컷이 산란할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컷과 암컷은 하나가 되고 수컷은 점점 쇠약해져 의사 상태에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못생기고 괴상하게 생긴 아기는 전부 암컷이죠. 동물들 중 제일 강한 우두머리 동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이 있죠. 동물의 왕국에서 왕 중의 왕,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짝짓기를 엄청나게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수컷과 암컷이 같이 있으면 15분에서 20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자는 용맹하고 무서운 이미지와 다르게 짝짓기 부분에선 허무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자가 짝짓기를 시작하면 30초 안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400에서 500회 정도의 짝짓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동물의 왕이 아닌 정력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짝짓기를 못해 예민하고 난폭해져 사람을 밟아 죽인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입니다. 순한 코끼리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끼리는 발전기에 매우 포악해집니다. 지나가는 코뿔소를 강간해서 죽일 정도로요. 코끼리는 천적도 없어 코끼리의 만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코끼리는 야생에서 수컷과 암컷이 따로 생활을 합니다. 암컷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페로몬을 방출해 수컷 코끼리를 끌어들이죠. 페로몬에 반응하여 암컷에게 온 수컷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 코끼리가 암컷 코끼리의 뒤에 서서 앞다리를 올리고 짝짓기를 하죠. 하지만 덩치값을 못하는 코끼리는 30초도 못하고 끝납니다. 동물의 짝짓기를 언급하면 안타까운 동물이 있습니다. 짝짓기가 곧 죽음이 되는 엔테치누스인데요. 8월 중 2주 정도가 발정기이며 이 기간 동안 수컷들은 짝짓기 상대를 찾아다니느라 많은 스트레스는 받는다고 합니다. 짝짓기 상대를 만난 수컷 엔테치누스는 약 12시간 이상 암컷과 사랑을 나누죠. 이후 짝짓기가 끝난 수컷은 죽는다고 합니다. 암컷도 새끼를 베고 약 한 달 후 출산을 한 뒤 죽는다고 하죠. 짝짓기를 위해 새끼를 죽이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짝짓기를 하고 싶어 암컷을 유괴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돌고래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돌고래는 365일 매일매일이 짝짓기 시즌입니다. 돌고래는 지능이 뛰어난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뛰어난 지능 덕인지 수컷 돌고래는 암컷 돌고래를 보면 암컷 집단으로부터 며칠 동안 유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암컷 돌고래가 저항하거나 도망을 가면 암컷 돌고래를 쫓아가 때리거나 물어뜯고 몸을 부딪히는 등 폭력을 휘두르곤 하죠. 그리고 수컷 돌고래가 암컷 돌고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땐 수컷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암컷 돌고래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수컷 돌고래는 짝짓기에 있어 매우 진심입니다. 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암컷 돌고래와 꼬마 수컷 돌고래들이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컷 돌고래는 그것을 발견하고 암컷 돌고래를 데려가려고 하자 꼬마 돌고래들은 그것을 막았죠. 여기서 수컷 돌고래는 화가 났는지 꼬마 돌고래들을 암컷 곁에서 떼어내 물밑으로 밀어 넣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던지는 행동을 하며 괴롭혔고 결국 새끼 돌고래는 죽고 말았죠. 물론 모든 돌고래들이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침팬지는 아니지만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인데요. 바로 보노보입니다. 보노보의 별칭은 에로 원숭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뽁뽁뽁, 엄마가 안아줘도 뽁뽁뽁, 이런 동요가 있는 거 아시죠? 보노보는 만나기만 하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짝짓기가 친근함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이랑 닮은 점은 사람처럼 마주보며 짝짓기를 하고, 체위도 다양하고 키스도 하며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노보는 대다수가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수컷, 암컷, 가릴 것 없이 수시로 짝짓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에로원숭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보노보의 특징은 평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노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일단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짝짓기가 끝나면 가라앉은 분위기에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가리는 거 없이 짝짓기를 하고 다니면 누가 아이 아빠인지 알 수 없는데, 보노보들은 그런 것을 그리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네요.